때문에. 자, 오늘 우리 이제 침신대 대전에서 멀리 들어오셔서 우리 또 마을 목회를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지금 마을 한 바퀴 돌고 한 30분 정도 약기동 마을 목회를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합니다. 아까 전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그 선교 인류학 시간이라고 그러셨나요? 선교적 교회. 선교적 미셔널 처치 수업의 현장 탐방 이제 수업이시죠. 네. 담당 교수님이 안희열 교수님이고, 미국의 그 사우스 웨스턴 그 신학교에서 세우로즈에서 하시는 분인데, 미셔널 처치를 아마 전공하셔서 현장을 좀 보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네 분의 선교 전도사님들이 지금 와셔서 오늘 이제 현장 이제 탐방과 현장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까 이제 우리가 2020년도 전까지의 이제 30년 동안의 이제 마을 얘기를, 뭐 여기 어린이집, 주거동센터, 도서관, 이제 꼽사리 영화제, 또 달토 카페를 현장에 곳곳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코로나 문명 19 일어난 이후에 이것이 뭘 의미하고, 또 마을 목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또 여기에서 우리들이 또 신학생으로 가져야 될 것이 어떤 관점이면 좋겠는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많은 그 현장에 있는 신학자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장신대 노영상 교수님 같은 데는 앞으로는 마을 목회가 대안이다, 이런. 그다음에 이제 정재형 시천신대 교수님 같은 경우나 또 조영돈 교수님 같은 경우도 마을 목회의 비전 한국교회 희망이 될까, 이렇게 이제 CBS 광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왜 그러냐면은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을 목회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꿔놓고 있었다. 추락하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 복음의 전파의 길까지 막고 있는 요즘, 마을 목회가 위기를 타개할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주목이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코로나와 함께 이제 교회의 위상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얼마나 심각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가장 큰 위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주의, 교회 성장운동이 80년대, 90년대 이제 광풍처럼 이제 했는데, 그 성장운동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자연이 붕괴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이 힘들어요. 성장이라는 것은 자연을 수탈하고 사람을 수탈하고 하면서 일어난 그런 것이, 자연과 사람과 지구촌을 수탈하면서 성장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경제도 잘 성장을 안 해요. 지금 하기가 힘들어요. 코로나 이후는. 옛날에는 자연을 마음껏 수탈해서 쓸 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뭐 우리나라 뭐 노동 시간을 60시간이라고 그렇게 하면 사람이 죽는데, 그런 식으로 옛날처럼 노동자들이나 일하는 사람을 마구 부릴 수가 있죠. 교인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막 성장하고 물질이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브레이크가 걸린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오던 사람들은 어디게 가지? 옛날에 이렇게 당연하게 자연도 수탈하고 사람도 수탈해가지고 마음껏 성장의 풍요, 물질의 풍요, 성장의 풍요를 노렸는데 이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거기에 너무 익숙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전 인류도 우리 교회도. 근데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는 생명과 돌봄이 풍요로운 시대로 전환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에 이제 마을 목회가 교회 성장 운동 시대 이후에 교회의 몸집을 크고 교회를 크게 하고
사람들 교회 안으로 많이 끌어모으는 거. 물론 적정한 성장은 좋죠. 이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마을을 마을의 생명을 살리고 마을의 돌봄이 오히려 풍요롭고 마을의 생명이 풍요로운 이런 거로 우리의 관점이 전환되어야한다고 할 때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바로 마을이고 마을 목회다. 이제 이런 얘기들의 이런 담론들이 지금 그 대안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성장주의, 물질 성장주의라는 데서 나온 것이 경제 성장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회는 교회 성장 운동인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제 성장이 안 되고 막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큰일 났다고 난리들 하네요. 요즘 특히 뭐 부동산 문제나 그 영끌한 사람 다 망하고 그다음에 빚 내서 투자한 젊은이 다 그게 다 저출산이랑 연결이 된 거거든. 하여튼 그런 이제 물질의 성장이 그런 위기를 맞다 보니까 이제 그 시대는 이제 가고 무슨 생각들을 하냐면은 교회에선 당장 지금 나오는 거 뭐냐면 뭐 저성장 시대라는 올해부터 얘기 나왔잖아요. 더 이상 교회가 잘 성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때는 막 교회 성장 운동이 막 큰 붐을 이루어가지고 다 대형 교회가 꿈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가? 그 꿈을 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에 거기다가 교회도 저성장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것은 탈종교, 탈교회 운동이라는 거예요. 주일학교도 무너지고 20, 30대도 더 이상 교회에 관심 없고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서 탈출하는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목회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가나안 성도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것도 좀 옛날 얘기고 가나안 성도에서 지금은 탈종교, 탈교회, 탈성장뿐만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서구교회들이 뭐 통통 비었다고 막 웃었잖아. 아, 서구교회는 가보면 뵙고 우리는 그래도 성장한다고 자랑했는데 우리는 서구교회보다 더 빠르게 지금 뭐 저출산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도 통통 비게 된다는 거야. 그런 이 시대에 이제 이 목회를 한다는 우리 신학생들이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빨리 나갑시다. 오늘 시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지면서 돌봄이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돌봄이 중요하다라는 우리가 교회가 살기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제대로 돌볼 때 코로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교회가 신뢰가 완전히 왜 교회에 안 오냐면 신뢰가 완전히 바닥에 자기들끼리만 성장하지 지역사회와 마을이나 이웃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최근에 와서는 도움은커녕 이 신천지나 무슨 저 광화문에 있는 빤스나 뭐 안 좋은 모든 것의 근원이 교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들이지만 그게 원인을 제공한 게 다 그 성장 운동의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는 평가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많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과 돌봄이라는 얘기가 중요하고 우리가 마침 저출산 시대라서 어린이집 아까 왔듯이 86년에 와서 그 지역 노동자들이 부모들이 나가서 일할 때 부천에서 최초로 종일타가를 우리가 했거든요. 저녁 6시까지. 그래가지고 아동을 돌보았는데 그 어린이집이 폐원을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더 이상 못 모이니까. 코로나 시기에 애들도 없고 코로나 하면 또 격리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폐원을 결정을 해서 모여서 여기 이제 임중환 교수님이라고 하는 그 돌봄 의사분인데 커뮤니티 케어 그러니까 의료계나 이제 마을에서는 공동체가
의사들도 뭐냐면은 마을 이제는 커뮤니티 케어 공동체가 병원에서 지금 고령화 시대에 지금 아기들도 소아과 의사가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은 지금 몇백만 명씩 마을로 들어오는데, 지역으로 들어오는데 은퇴를 해서 그 사람들을 병원에서 다 돌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커뮤니티 케어, 공동체가 돌보라. 공동체는 뭐예요? 마을이 돌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분야에 이제 권혜인 임종환 교수님이랑 같이 얘기 토론했는데, 이 어린이층 어린이들 돌보던 이 시설을 마을을 돌보는 것으로 우리가 전환하자. 그래서 지금 고령화사니까 1층은 어르신을 돌보는 공간으로 바꾸고, 그리고 2층은 청소년 돌보는 거로 해서, 여기 1층에서는 어린이집들 한글교실, 노래교실, 청소년 심야식당을 하고, 2층에는 청소년들이나 문예학당이나 문화인들의 스튜디오, 문화의 마당을 펼치는 공간으로, 그리고 이 앞에 마당을 마을과 있는 하나의 마당으로 만들자 그래서 우리 마을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시의원이랑 만나러 갈 때 제가 이게 만든 자리예요. 이 돌봄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적인 돌봄만이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로 해서 건강의 돌봄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건 부천의 의료사회 협동조합이 있어서 이런 건강 돌봄을 하고 의사 옆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은 이 마을을 왕진을 해요. 의료사회 협동조합들이 왕진을 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가 왕진하면은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돼요? 목사는 왕진의 기능이 신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마을 신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7년 전부터 우리는 마을교회라서 봄에는 교인들을 신방하고 가을에는 마을을 신방하자. 그래서 마을에 교인들이 아닌데도 어려운 분들 또 우리가 방문해야 될 분들을 이제 방문하는 그리고 하고 우리 이 코로나가 닥치니까는 지역에 아주 우수한 문화예술인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다 무대를 잃었어요. 문화예술이라는 건 무대가 필요하잖아. 근데 우리는 꼽사리 영화제라는 걸 갖고 있고 그러한 거를 한 10년 경험하면서 많은 문화예술인을 알아서 그분들을 모여서 같이 문예학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 꼽사리 영화제를 하는데 보니까는 그 문예학당들이 생겼는데 가을에 마을에 축제가 없더라고. 그래서 가을 돌봄 문화 소축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따가 장면이 나오겠지만 이 무대를 같이 만들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화예술이 있으니까 이 잔치가 잘 벌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마당으로 나가는 돌봄의 마을에 마당을 펼치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곳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우리 신중년들이 5060이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더라고요. 3040의 젊은이들은 자기 생존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근데 5060 은퇴도 하고 또 그 시기에 있을 시간이 있는 그분들을 모여서 신중년 도시 농부를 만들어서 여기 텃밭에 씨를 뿌리고 이제 텃밭을 가꾸기를 하니까 환경 생태적 돌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봄이라는 거는 사회복지적해서 뭐 차상위 계급한테 뭐 저기 여러 가지 등급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한테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건강적 돌봄, 문화예술적 돌봄, 생태적 돌봄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이 전체를 묶는 마당으로서 요 세대 공감이라고 하는 요 공간이 탄생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30년 동안에 이제 선교를
하면서 여기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소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 1층에는 한글 교실을 하자, 그 한글 교실하고 노래 교실을 하고 그 심야 식당을 하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걸 프로포즈를 냈을 때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기도 문화청 거기서 받아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이게 시행돼서 이 건물 수리를 하고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까 그 뭐라고 써있지? 그 내가 이름은 그 경기도 거기 팻말 찍지 않았어? 사진에 요 앞에 있는 공정한 세상? 그 전체 이름이 약된 말. 그건 뭐 나중에 전체 이름은 안 지켜. 그런 걸 찍어야 돼. 이따 가면서 찍으면 되고. 하여튼 그 내가 갑자기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자, 그래서 그때 우리가 듣잖아요. 마을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인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지하에는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되고, 2층에는 어르신 돌봄이 되고, 2층에는 청소년 문화센터가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까 그 경기도 문화 거기에서 받아서 이렇게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리모델링하고, 여기가 이제 문화야 그 문화 그걸로 보존 그런 걸로 이제 지정돼서 이제 마을 활동을 하는데, 이때 이제 온라인이 활발하게 되잖아. 온라인이. 이 주일 예배도 전부 지금 오늘 제가 그 전까지는 줌으로 중계 안 했잖아요. 코로나에. 그러니까 이 모든 활동을 줌으로 이 장면을 찍게 됐어. 그런 것이 자연되고 예배도 그렇게 됐고, 오늘 여러분은 오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이 강의도 이렇게 해서 지금 내일이면 이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지역 사람들한테 이제 침신돼서 왔다 갔다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보잖아.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학교와 목회 현장이 이렇게 만난다. 그러니까 온오프 온라인 마을, 온오프 온라인 마당, 그리고 교회 개념도 교회 안에 잡혀져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마을의 마당으로, 플랫폼이라는 말이 마당이거든. 이제는 플랫폼 교회가 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성장주의는 뭐냐면은 교회 안으로 사람을 모아놓고 교회 안으로 전부 끌어들이는 운동이잖아. 그 건물 안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 교회는 건물로 보고 그 건물 안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 시대였다고. 그게 지금 한계가 온 거예요. 탈성장, 탈교회가 왜 이러나. 더 이상 교회 안으로 잡혀돼서는 안 된다는 거란 말이지. 코로나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건 교회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나 모든 문화가 다 이제는 모든 것이 교회나 건물 안으로 잡혀된 게 아니라, 잡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 우리가 하는 문화나 종교나 산업이나 모든 것이 플랫폼이 돼야 된다는 거야. 플랫폼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드나들러는 그 정거장 아니야. 그리고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는 마당이 돼서 모든 것들이 소통하는 곳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가 교회 안에 잡혀져 있는, 건물 안에 잡혀져 있는 거가 끝냈다라는 거야, 코로나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나쁜 것이 아니지. 근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야. 1층이 어르신의 마당으로 열리고 2층이 청소년의 마당이고, 이 마당에는 텃밭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잔치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게 온오프로 연결이 되는데 돌봄, 건강, 문화예술, 생태라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르신들이 여기서 어르신들 세대건강 한글 교실 하는 모습, 여기 노래 교실 하는 모습, 여기 텃밭 모습들, 예? 그다음에 심야 식당 하는 모습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건물 중심에서 마을 중심으로 성장해서 생명 생태 중심으로 소그룹이 할 수 있는 것부터 마당을 펼치기 시작해야 된다. 요거는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하시는
우리는 37년 됐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처음에는 이제 건물 중심이 아니라 마을 중심이라고 디자인을 바꿔야 된다. 두 번째, 성장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성장이 아니라 생명과 돌봄이라는 개념을 받은. 이게 코로나가 우리 애들이 가르쳐준 교육이라고. 그 다음에 이걸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할 수, 우리 37년 동안 펼쳐왔으니 까 이게 되지만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그룹이. 자꾸 우리는 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되는 게 우리가 소그룹이 있어서 되는 거예요. 문예학당, 여기 돌봄 네트워크 이런 소그룹, 교회 말고 마을 사람과 교인들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보통 교회는 교인들끼리만 일하잖아. 지금 우리는 교인과 마을 사람들이 마당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요. 그걸 소그룹을 만들면 그 사람들이 가장 이 마을의 중심이 되면서 그거를 온오프 온라인으로 좀 중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걸 내가 강의를 놓고 하는 게 바로 온오프 온라인. 그전엔 나도 이런 상상을 못했다고. 그리고 내가 전도사님한테도 부탁했어.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또 사진으로도 보고 이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야,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저거 새로운 교회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인데 이런 새로운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소그룹이 뭐냐면 우리 코로나기에 이런 그때는 현장에서 못 만났잖아. 전부 줌으로 건강 리더, 약대 부천에 있는 의사들에 있는 협동조, 의료 생협이랑 함께 건강 리더 교육을 했어. 한 10명을 8강 해가지고. 그래서 의사들이 커뮤니티 케어 시대에 왕진에 온다고 그러잖아. 왕진을 올 때 간호사가 따라붙고, 이제는 의료도 병원으로 오라는 시대가 아니라 마을로 들어오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 목사들이 잘 알아야 돼. 의료들도 커뮤니티 케어 시대 마을로 왕진을 온다면 우리 목사들도 마을로 신방을 가야지. 자꾸 사람들을 건물로 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을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게 바로 커뮤니티 케어라는 거야. 커뮤니티, 공동체가 마을이 케어, 지역사회를 돌보라는 거야. 이게 대세예요. 이제 그걸 하려면 마을에 들어올 때 권하소랑 같이 들어오지만은 뭐가 필요해요? 마을에 돌봄 건강 리더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육을 이미 하고 있어서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저 10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돌봄 리더 10명이 됐고 그게 잘 돼서 우리 이제 생태사회가 오니까 환경교육도 해서 환경 리더도 마을에 만들자. 그것도 해냈어.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모이지 못할 때 줌으로 아주 짭짤하게 재미를 본 거지. 응? 그리고 이때에 문화예술인들을 모아서 문화예술을 공부하는 문예학당을 또 만들어냈다고. 이분들이 다 모이면 한 30명이 되잖아요. 근데 뭐 30명까지는 안 되는데 하여튼 지금도 모든 마을 일들을 교인들과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모습이에요. 한글교실, 노래교실의 문주. 본당에서는 또 춤동아리. 본당은 이제 접이식으로 있으니까 마당처럼 크게 해서 주일만 쓰니까 모든 걸 우리가 마을에 내놓는다. 그래서 십자가도 하고 얼마나 찾기가 좀 아까 힘들어서 지나갔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학생들한테는 좀 불편하죠. 마을 사람들한테는 거리감을 좁힌다는 거죠. 교회 팻말도 작게 만들고. 그래서 부담 없이, 그리고 이 마당을 디자인할 때 그분들이 직접 했어요. 여기서 뭘 할 걸까? 근데 우리 한글 교실 하겠다. 자기가 우리가 뭐 청소할 때도 그래서 와요. 다는 못 오시지만, 왜냐면 자기 공간이라고 느낀다는 거지. 그리고 이 마당 개념이 뭐는 것은 우리가 영화제를 하니까는 이 동영상 이런 데 써요. 우리 도서관에서 영화제 때 영화제에 우리 청소년들이 출품을 하거든. 그 OPD라고 있어. 그 도서관 사서가 오사서인데 그 사서의 동생이 마침 영상을 전공한 분이에요. 그 OPD라고. 주부인데 학교 때에 영상을 전공해가지고 영화 제작하는 걸 전부 애들이 10년째, 한 5, 6년째 애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면 여름엔 서머 바이블 스쿨을 하잖아요. 여름 성경학교를. 근데 우리는 여름 마을 학교를 하고
여름 마을학교 전체 여름 마을에 있는 모든 마을의 프로그램을 다 묶어서 마을 학교라고 그 오프닝을 여름 성경학교로 해요. 근데 매해 여름 마을 학교 할 때에 코로나기가 끝나고 나서는 모일 수 있을 때 처음에 여름 마을 학교 때 미디어 마당. 그래서 우리가 마을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다 찍어서 아까 말한 한글 교실, 어르신들 노래 교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영화 제작하는 그게 있어요. 2층에 동아리. 그 다음에 생태 쪽 애들,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약대동이 거기 코로나기에 약대동이 무슨 일을 했나라고 하는 영화를 2, 3부짜리 모았더니 그게 영화가 한 편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번 여름 약대동 미디어 마당에서 논다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우리 여름 마을 미디어 마당이에요. 그 영화, 우리 활동을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단 말이야. 이게 마당 개념이라고. 올해는 아마 환경 생태, 기후와 환경 문제 가지고 할 거 마당을 펼치는데, 또 우리 여기 문예학당의 리더가, 문예학당의 대표가 또 그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갖고 아마 그분이 강사로 나서고 또 뭐 줍깅하고 뭐 어르신들하고 뭐 줍깅해서 기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이 마을의 기후 생태 학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나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낙대동 마을 가을 돌봄문화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이 문화예술인들이 나섰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할 때에 청개구리 버스라고 하는 이 부천에서 가장 그 청소년 급식을 잘하는 이 팀들이 왔어요. 우리가 지금 마을목회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거기에 여기 지역 아동센터를 하시는 분, 목사님도 가담도 있고, 여기는 아주 전국적인 모델이에요. 너무 이걸 잘해서 청개구리 버스라고 하는 버스를 갖고 있는데, 이 버스 안에서 강의도 하고, 여행도 하고, 여행하면서 강의도 하고, 거기에 공연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야. 이 버스가 이 마을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요 앞마당에 이렇게 옆으로 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마당과 조금 마당과 그거랑 연결하니까 좋은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가을 돌봄문화 축제를 한 거지. 그래서 요 모델을 협동조합에 있는 동네마다 지금 돌면서 좀 하려고 좀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때 추수감사절 할 때 돌봄문화 그날 축제 소축제가 일어났고 또 협동조합 그 어간에 창립 세미나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5개 교회가 몰려서 이런 마을 목회를 열심히 하고 이 모델을 전국에 250개 시국에 퍼뜨리자. 이제 교회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저출산 탈교회 시대에 사회로부터 비난만 받고 근데 정말 교회가 뭉쳐가지고 마을을 지역사회를 돌보고 생명을 돌본다고 하는 그 모델을 우리 교회도 굉장히 나름대로 돌봄 잘하지만 청개구리 같은 경우는 또 급식운동에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크지 않아요, 교회는. 이런 분들이 같이 뭉쳐서 한 도시마다 협동조합을 돌봄 운동을 일으키면 도시 전체를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꿈은 그런 거예요. 약대동만 아니라 이제는 나도 이제 은퇴가 부천 전체를 돌봄 아까 내 이름처럼 생명망 목회 돌봄 마을로 만드는 돌봄 도시로 갈 수도 있는 거지. 하여튼 이런 꿈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상황이 너무 죄송한데 제가 차 시간이 제가 운전하는데 차 시간이 다 와가지고 그럼 먼저 이러세요. 그리고 요거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은 요거 중계 영상을 올려줄 테니까 그걸로 봐. 제가 지금 안 가면 내일 가야 그래요. 그거 할 수 없는 거야. 그 사진은 잘 올려주시고. 여기도 좀. 그러셔. 줌으로, 그러면. 저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녁 시간이 돼서 다 못하는 분은 줌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줌으로 본 거를 저한테
확인 걸 해주셔서 보내주세요. 너무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죄송합니다. 자, 이게 줌으로 찍으니까 다행이네. 줌으로 찍으니까. 예. 자, 그럼 우리 나머지 분들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니까. 예, 예. 그래서 요것이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탄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소공동체 소개 및 개인 소개와 퀴즈 대회에서 새로운 찬양대 문예학당 돌봄 네트워크 교인. 그러니까 찬양대와 교인들만이고 이 성탄은 문예학당과 돌봄 네트워크가 다 같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이래야 이제 마을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돌봄의 그물망이 희망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이 지금 마을 목회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 쪽에서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발리에 있는 두 관성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마을 목회 거기 발리에 유명한 휴양지인데 발리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처음엔 줌으로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했고, 요번에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서 한번 오라고 그래가지고, 여행도 갈 겸, 아까 말한 그 청개구리 버스에 있는 이정화 대표님이랑, 여기 오랫동안 이제 마을 사역을 했던 이제 우리 오세양 선생님이랑 저랑 이렇게 같이 가서 이게 그때 강의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정학 그 대표님도 기독교 목사님이신가요? 알아? 이정화 대표님? 아니요, 왜 여쭤본 거? 기도 사모님이요, 사모님. 사모님. 그거 아주 훌륭한, 그래가지고 그 선한 목자교회 그 부군이랑 다 같이 갔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현장 강의를 거기서 두 번을 마을 교회들이랑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때 강의한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한국 교회 하면 크게 성장했다라고 이런 환상을 가졌는데, 내가 그런 얘기 있겠지만, 그런 면도 있지만은, 지금 한국 사회가 물질을 풍요로움을 추구하다가 젊은이들이 비투와 연끌에 해가지고 지금 저출산에 이런 공포에 우리 한국 사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물질이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생명이 풍요로운 지속 가능한 교회와 마을과 지구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한 거지. 여기서 돌봄 선언, 그 기후위기, 거기서 생명을 짜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이건 뭐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냐면 기후위기와 돌봄 사회로의 전환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결합되어 있는 두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거를 극복하려면 기후위기만 하는데, 기후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돌봄이라는 것이 문제를 같이 해결되는데, 그것이 핵심이 돌봄 마을과 생명마을 목회라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랬는데, 요번에 의성에서 가정의 달에 저출생이 너무 심각하다고 저출생 그 세미나가 열렸는데, 저도 초대를 받아서 한 꼭지를 했는데, 그때 제가 가서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여성들에게 애기 낳아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0.75거든요. 근데 서구들이 1.5예요. 근데 여기 보면 0.75가 의미하는 게 뭐냐? 280조를 예산을 썼는데도 출산율이 안 올라가. 이 이유가 뭐냐는 거지. 출산율이 높은 나라의 공통점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 출산 휴가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선진국 프랑스 같은 데도 조금 출산율이 높여서 1.5는 됐는데, 이게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신학을 하고 성서를 보는 입장으로서. 그러면 뭐냐?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지. 공동체 기피증, 사회 피로증이 있고, 전부 연끌 비투에 이렇게 이런 물질 문명에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핵심 문제는
생명에 대한 상상력이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그 상상력이 붕괴되었다는 거야. 그거를 문화인류학자 조한혜정 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 생명의 자궁이 닫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자궁이 닫혀서 문제인데 그 생명을 다시 잉태하려면 여성들한테만 나라 그래가지고 자궁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지. 거기에 서구는 어디까지냐면 남성들한테 출산휴가를 같이 줘서 남자들이 같이 생명의 자궁을 만드는데 협조하니까는 0.75는 넘어서 1.45대로는 갔지만 궁극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거지. 우리나라 남성들이도 지금 이렇게 직장도 없고 3포, 5포가 돼가지고 전부 지금 B2 영끌에 이렇게 되다는데 그 무슨 직장도 없고 취업도 안 되고 미래가 보장이 안 되고 지금 30만 명이 젊은 친구들이 자기 집 밖에 못 나간대, 서울에. 그 다음에 130만 명이라는 친구 정도는 다중부채에 시달리고 있고. 139만 명. 은행 세고.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이 젊은이들한테, 그리고 전부 400만 명이 지금 나홀로 가는데, 거기에 뭐 많은 부분이 어르신일 거 아니에요. 이 청년들도 엄청난 나홀로 가족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랑 사회적인 자궁이 완전히 붕괴된 거야. 그래서 조한행적인 개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화인류학자는 인간은 원래 어떻게 디자인된 거냐면 엄마의 자궁에서 나오면 가정과 사회라는 자궁에서 키워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저출산 극복한 엄마라는 자궁에서 나왔을 때 사회적인 자궁, 가족이라는 자궁, 사회적이라는 자궁이 붕괴돼 있다는 거야.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우리가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자궁을 여성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남성들이 같이 파트너로 참여하니까 출산이 올라갔지. 그것이 여성 남성뿐만 아니라 마을이 공동체가 붕괴되는 건데 마을에 돌봄 마을을 할 때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돌봄 교회와 돌봄 마을, 이거를 마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국가도 한계가 있어요. 너무 멀어. 그러니까 국가는 맨날 280조 퍼버가지고 출산하라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 가까운 교회와 마을이 나서야 되는데 교회와 마을이 돌봄교회, 돌봄 마을로 나서서 사회적 자궁의 역할을 해야 이 문제가 풀리고 이게 출산 문제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문제가 코로나에 의해 돌봄교회와 돌봄 마을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장신대 박상진 교수가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 교회 학교가 다 붕괴되어 있잖아요. 교회 학교라는 게 교회 안에 잡혀되면 그게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이라는 얘기를 해요. 기독교 교육 생태계를 회복하는 대안적 교회 교육으로 품 모델. 다시 말해서 가정의 품, 학교의 품, 지역사회라는 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품이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이 품이 뭐야? 우리 말하는 자궁이 붕괴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 인간이 태어나면 그것이 그냥 키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아이를 키울 때 한 마을이 필요하듯이 여성의 자궁에서 나오면은 가정이라는 품과 자궁이 받아들이고 마을이라는 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정이 깨지고 마을의 품이나 자궁이 깨졌으니까 사회적 자궁이 붕괴돼서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는 상상력이 높아지냐는 거지. 이럴 때에 교회가 마을의 품이 되고 마을이 돌봄 마을로 이 사회 품이 될 때, 그때에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고 마을의 사회적 자궁이 살아나면서 젊은이들이 상상력을 높이면서
왜 이래, 이게. 자, 근데 한국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지. 이제 우리, 이제, 새로운 교회에 이게, 여기 얘기야. 80년대에, 우리 교회는 작지만은, 우리 마을의 마당의 역할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린이집, 아까 말한 지화독센터 도서관이라는 건 마을의 공유지를 만들고, 마을의 품을 만드는 거야. 마을의 생명의 자궁을 만드는 거라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한국교회. 어린이집, 지화독센터, 도서관,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여기에 문화예술인의 품, 응? 어르신의 품, 청소년의 마당, 그 마당을 사회적 자궁을 만들었다는 거지. 이게 초기와 지금의 이거야. 그래서 여기 그 굿뉴스에서 해갔다고 어떻게 되느냐? 아동 청소년 선교, 청년 선교, 어르신 선교. 이 너무 길어서 이거는 이 파워포인트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이제, 아까 보내주셔가지고 봤습니다. 마을에서 봐. 이게 아까 말한 조한혜정 교수의 얘기예요. 지금 마을 전체가 하나의 생명과 돌봄의 공동체가 되고, 여기에 교회가 돌봄교회가 되어서, 이런 돌봄 마을에 적극 참여하면서 마을 전체를 돌봄의 생명망으로 짜면서 생명을 잉태, 출산, 양육하는 그러한 성령적인 그런 생명 창조의 상상력을 높일 때다. 이런 거고. 돌봄 마을로 마을의 품, 즉 사회적 자금을 만들어서 전국 586개,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목회 협동조합을 부천 도시에서 만든 것은 이거를 전국의 시군구에 돌봄교회와 돌봄 마을이 등장하면 이게 바로 마을의 품이고 사회적 자궁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부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마을목회 협동조합을 했고, 여기 임종환 교수가 마을목회가 가난한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대안이다. 여기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들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 마을목회 최근에 아주 재밌는 사례가, 요때 마을목회 부흥회로 인천에서 저희를 초대해가지고 인천에 가서 마을목회 부흥회를 우리가 임종환 교수랑 나랑 했는데, 그때 4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목회할 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거기서 생명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하여튼 뭐 열심히 지금처럼 이제 했지.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를 초대했는데, 이분이 요번에 전세 사기라는 게 이제 전 사회적인 문제 아니야. 서민들 다 사기를 당해. 근데 미추홀에서 이분이 활약을 해가지고 전세 사기 이거를 막고 돕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 조인수 5명의 이 미자리 교회의 김은신 목사가 이 역할을 했다고 신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마을 목회의 가능성이고, 제가 이번에 그 의주 갔다가 아까 말했듯이 의성 갔다가 그 다음날 광신대에서 있어서 광주로 내려가면서 우리 그 장헌일 목사님이랑 같이 이 광주를 이제 타고 내려가면서 둘이서 마을 부흥회를 했는데, 장헌일 목사는 지역사회 고독사 제로에 나선 교회와 동사무소. 그러니까 교회와 동사무소가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고령화에 고독사와 치매라고. 이거를 돕는 네트워크를 이게 생명망 목회 아니야. 그거를 하고, 이제 마을 단위로 고독사, 8개 교회가 이걸 네트워크해서, 그러니까, 개교회를 힘들어요, 이제 미래 목회는. 마당을 펼치는 거야, 동사무소로. 그래가지고, 고독사, 치매, 생명을 살리고, 물질이 풍요로운 사회가 아니라, 돌봄이 풍요롭고, 생명이 풍요로운 이걸 만들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부천에 있는 교회, 여기에 이제 오순종 목사님이 하는 작은 교회를 한 200군데가 모여있는 데 있는데, 부마협이라고 부천 마을목회 협동조합에서 부천 생명 돌봄 학교를 세울 거야. YMC랑 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사례를, 여기 임종환 교수님 같은 의료, 커뮤니티 케어 전문가, 그 다음에 여기
그 김용현 목사라고 선한 목자교회에 이제 청개구리 버스, 그다음에 오순종 목사님의 이 누리보듬 선교회, 그다음에 우리 이창수 목사님이 저가독센터를 협동조합을 2개나 이제 세워놓으셔서 이 모든 것의 내용을 가지고 마을뿐만 아니라 부천이라는 도시에 있는 시민들,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천 생명돌봄 마을학교를 해보자. 그리고 오늘 그 지난번에 발리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 아시아에 그 큰 신학교를 이제 세우신 인도네시아에 그 선교사님이 또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8월에 임종환 교수님이랑 같이 인도네시아 신학교에 가서 돌봄 마을에 대해서 강의할 지금 이거 했는데 오늘 티켓팅이 됐어요. 티켓팅이 지금 거기가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아시아로도 아시아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이제 인도네시아의 유수 신학교에도 왜 지금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혹시 JI인가요? 응? JI인가요? 자카르타. 자카르타 가만 있어봐. 내가 이홍규 선교사님. 이규대. 이규대요? 네, 이규대 선교사님이 초청을 해주셨어. JIU 아닌가요 혹시? 내가 그건 잘 모르겠어. 하여튼 우리 교단에서 제일 네. 그 활발하게 하시는 그래서 자카르타 있죠. 내가 모르겠어 그 정확하게. 근데 하여튼 거기서 하셔서 하는데 우리의 꿈은 여기서 시민 교육을 할 거 아니야? 선교사들이랑 평신도들과 이 시민들. 그래서 여기 뭐 10강 정도 한 다음에 그걸 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인도네시아랑 네트워크해서 여기에 있는 뭐 마을, 영화제, 도서관 이런 우리가 치앙마이나 이쪽에 가서는 그런 활동을 했거든. 여기에 있는 아까 이정아 대표나 우리 오세영 선생님이 거기서 도서관 만드는 것도 프로젝트도 하고 같이 거기 가서 도서관도 세운 경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걸 한 분들을 또 해외적인 거기는 신학생들이랑 네트워크를 해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까지도 한번 꿈을 꿔보는 거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훈련 프로그램 안에 그 꿈을 넣을게. 어차피 아시아에서 초청이 오니까 그럼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 오늘 여기 가까이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아까 지금 좀 시간 좀 일찍 가시는 그 전도사님도 이런 프로젝트에 가까이 계신 분은 좀 참여해서 이걸 익혀가지고 워낙 지금 우리 안 교수님께서 안 성함이 우리 주인 안희열 교수께서 뭐 약대동이 뭐 전국 최초의 무슨 뭐라 그러셨죠? 한국 최초의 선교조교회. 너무 과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좀 좋게 평가를 해주시니까 하여튼 그 생각을 가지고 이걸 조금 신학생들한테 퍼뜨릴 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아 쪽은 서구신학 가지고는 힘들어요. 아시아는 기본적으로 마을 공동체가 있고 농경사회가 더 강하기 때문에 물론 서구신학을 무시하는 그 학교에서 배우지만 아시아 신학으로 또 한국적인 마을 신학으로 미셔널 처치의 한국적인 걸로 마을 신학 같은 거로 우리가 늘 뭐 서구 신학에만 종속돼 있을 필요 없잖아. 그래서 한국을 생각을 살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도 복음을 접하는 신학생들이니까 하는 그런 꿈을 꾸시라는 말씀으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요거는 우리는 끄고 이제 우리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말 주겠습니다.
좀 말씀을 뭐, 시간 괜찮아. 나 궁금한 거. 뭐, 일단 열정적인 또 강의도 이거 기록을 다 중지하셔야 기록했는데, 기록, 아니,